의정부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오늘 15일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선 하루 600명에게 백신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전 대상 기관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전하면 직원 10명 중 7명은 퇴직할 거라는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 김종우 의장에게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오는 15일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루 600명 접종을 위해 주차 대책 마련은 물론 거동 불편 접종자를 위한 교통 편의 제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의정부역 인근 시민공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983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건물로 지어진 접종센터는 4개의 접종 라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실내에는 예진실과 접종실, 대기 공간이 마련됐으며 접종 후 혹시 있을지 모를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모니터링 공간도 설치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초저온 냉동고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운영되는 접종센터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이 배치돼 하루 600명을 접종하게 됩니다. 의료기관들하고 협업을 다 맺어가지고 의료인들 수급이 다 됐고요. 또 간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서에서 우리가 그 2명 정도 지원이 되고 6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 더 완료됐고, 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1대인데 저희가 예비로 1대를 더 구매를 해서 혹시라도 고장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백신 접종 대상자인 75세 이상 노인은 2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2만 1천여 명이 접종에 동의해 73.6%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종은 예약 순서대로 진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접종자는 별도의 교통편을 제공받게 됩니다. 가족이나 또는 요양보호사들이 이곳 접종센터까지 오셔서 접종을 하는 걸로 지금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 한해서는 저희 시의 공용 차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접종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는 인근 공영 주차장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곳 공영 주차장은 인근 의정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보시는 것처럼 평일 오전이지만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주차면 부족 등 혼란이 우려됩니다. 의정부시는 일반 시민들의 공영 주차장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1시간에 1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주차 혼잡을 피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 백화점 1층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백화점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 차량들이 주차 때문에 아마 협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 백화점 측과 협의를 해서 신세계 백화점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접종센터는 앞으로 9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의정부시는 백신 수급과 의료진 확보 여부에 따라 최대 4개 라인까지 늘려 하루 최대 2,400명까지 접종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구속된 공무원 A씨와 그의 부인 B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질문 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 문답서는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구속된 공무원 A씨와 그의 부인 B씨 등 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공무원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 내역 3건과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지난 5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한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위해 시청 민원실과 각동 주민센터에 서명부 등을 비치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31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시 의회,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의 비전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공기관이며 의정부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북부 이전을 앞둔 기관 노동자들이 퇴사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나 엄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 김종우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 확정이 된다면 퇴사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게 엄포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이전 반대를 위한 퇴사는 엄포가 아니고 실제로 많이 일어날 걸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이나 무기계약직, 청년층, 그리고 필수 노동자들, 미화, 방호, 방제하시는 분들은 퇴사율이 높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분들은 뭐 임금도 낮은 데다가 지역 연고를 버리고 삶이 완전 바뀌어야 되는 환경인데 기간 이전에 따라 이사해 갈까 하는 데는 의문이 많이 들고요. 네, 그런데 주거지 옮기는 것이 좀 어려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근데 배우자는 이제 이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럼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배우자 통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는 집이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렇게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가 뭐 새로 또 거처를 고한다고 하면 대출은 또 어떻게 받을 것이며 하는 문제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애들 학교도 이제 옮겨야 되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전학시키면서 상처를 줄 거를 감안하면서 이사를 선택할까요? 근데 무엇보다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이 이전 목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습니까? 양주에 가보면 섬유종합지원센터라고 있을 텐데요. 여기 건축하는데 수백억이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 뭐 공공기관 3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주변 상권하고 뭐 동떨어져서 거의 그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 상권이 발달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예, 상권하고 좀 동떨어져 있고 결국 발전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시군별 격차 심화도 막고 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만큼 노동자들도 공직자 의식을 갖고 따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 이전하게 되면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발표한 3차 기관 이전 계획은 우리나라에는 국가균형발전법이 있고 경기도에는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관 이전 발표는 법과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기지사가 독단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서 급작스럽게 졸속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기관의 기능을 약하게 하고 또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막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또 행정력이 크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경기도도 또 이전을 기대하는 지역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노총의 계획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 관련해서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평이 관련 이제 좀 신고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거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거고 또 주민하고 여기 지역 의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뭐 민주노총과 뭐 이렇게 연대해서 또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 김종호 의장이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8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재현 기자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2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3D 가상공간 형태로 꾸며진 온라인 전시관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요 일정과 온라인 전시관, 각종 콘텐츠를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는 점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개막식을 개최하고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 연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의의와 전망을 논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박람회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고향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함께 진행되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국내외 연사 총 68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과 콘텐츠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소통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컨퍼런스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과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동법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고 전시관에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과 같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하여 올해 박람회의 핵심 일정으로 경기도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총회를 꼽았습니다. 5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 최종 몇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할 것인지는 개막식에서 공개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기후온난화로 명태에 이어 꽁치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서민 생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꽁치가 어물전에서 사라졌습니다.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시중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매 가격도 천정부지. 60마리 한 상자당 2만 원 선이던 것이 지금은 6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년보다 3배나 폭등했지만 물량 확보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옛날에는 5천 원에 5마리씩, 7마리씩도 주고 6마리씩 줬는데 지금 10,000원 해도 6마리 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도 마진이 없어. 그러니까 안 갖다 파는 거야, 그냥. 안 갖고 와. 나 같은 경우에 나는 안 갖고 와, 그래. 그리고 솔직하게 잘 사러 가도 도매상 같은 데도 꽁치 없대. 없다고 했기는. 잊어보고 있지 그냥. 안 팔라고. 그 정도래. 9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는 물반 꽁치반이라고 할 정도로 어자원이 풍부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꽁치 어획량을 보면 2017년 757톤, 2018년 708톤, 2019년 272톤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은 무분별한 어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학원에서도 기후변화 영향하고 최근에 태평양 쪽에서 잡히는 꽁치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나라만 조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만, 일본, 중국 많은 국가들이 이제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논쟁이 있어서 싼 가격에 언제 어디서나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꽁치. 이제는 서민 생선이란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기도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 근절을 위해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재개합니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감사총괄 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32명이 투입돼 일반 복지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개 분야를 점검합니다. 지역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